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대선에서 지금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후보 중에 하나인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고 과연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나, 이걸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겠다는 그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겁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좀 보태주시고요. 또 구독, 알림 아직 못 누르고 보신 분들은 누르고 좀 봐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후보 요즘 정말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토론회도 8번 이상씩이나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확실한 차이도 없는 것 같고요. 그저께 마스 토론이 끝나고 어떤 또 입방적 잘 뜨는 시사평론가로부터는 술 취한 할배 같다는 평가도 받았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나름대로 전략상 나는 너그러운 할배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사실 그 토론에서 보면 평소에 홍준표 후보답지 않게 버벅거리는 인상을 상대적으로 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와중에도 집요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의 도덕성을 이제는 계속 부각시킨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쯤은 국민 여러분들이나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후보가 어떤 국정 운영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적인 그릇은 어떤지, 또 주변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셨고요. 또 이제는 서서히 지지 의사도 굳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홍준표 후보 지지율 변화는 사실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맞서인 윤석열 후보를 훅 앞서는 지지율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는 국민의힘 본경선 일정표를 보면요, 사실 본경선 투표가 이제 보름 남짓 남은 시기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같이 이렇게 보는 것 같이 표와 같이 2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70%와 책임당한 30% 비율로 선거를 한 결과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 오차 범위 내에 한 30-40% 졌다는 것이 어쨌든 결과적인 홍 후보로서는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밝히게 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 밝히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 나름대로 1, 2차 경선에서 1위 탈환을 못했는데 3차 마지막 경선 룰은 또 국민 여론조사 50%, 책임당은 50%로 홍 후보한테 더 불리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유리하다는 홍준표 후보의 선택 범위가 20%나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의 선거 캠페인 이슈가 그동안 국정운영 능력에서 후보들의 개인 가치인 도덕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보태실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또 그동안 구독 못 누르고 보신 분들 구독과 알림 누르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 2차 경선을 통해 홍준표 후보 1위인 윤석열 후보와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도 홍 후보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였죠. 원래부터 인물이라든지 구도라든지 민심의 어떤 바람에서 대세였던 윤석열 후보를 이만큼이나 추격해온 것도 사실은 대단한 저력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6월 30일 대선 후보 출마 때 민심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그때 나온 모든 여야를 합해서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제일 1위인 33%였습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는 겨우 4%였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었죠. 그런 출발이었지만 이제는 윤석열 후보와 비슷한 지지율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좀 뒤지는 걸로 나오니까 이제는 홍준표 후보가 한계가 왔다는 평가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선 그 이유야 그동안 벼려왔던 그 토론을 통해 국정운영 능력이 자신이 앞선다는 것을 내세워 기승을 제압하기로 했지만 윤석열 후보도 또 나머지 후보도 차이나게 뭐 누가 더 잘했다, 더 못났다 이렇게 비교되는 점이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이에 반문 대표성의 바람을 탄 윤석열 후보 진영에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40~50% 가까이 반수 이상이 실제적으로 합류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홍 후보가 윤 후보에 비해 책임당한 선거인단 확보가 안 될 수 없다는 조직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3차 마지막 후보를 뽑는 선거에서 책임당한 비율이 2차보다 20%가 더 많이 책정이 되니까 2차 경선보다도 더 불리한 구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2차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책임당한 투표에서 20%까지 20%까지인지 아니면 이거 제가 정확히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에서 20%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지고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 5% 내외 이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못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못 밝혔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홍준표 후보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선거 전략을 꾸려가는 후보 중에 하나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 후보는 그때그때 민심의 방향을 정확히 짚고 대처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그런 면이 좀 특별하게 뛰어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니까 지금은 많은 국민들, 특히 중도층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정책의 불안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국민들한테는 더 불안을 예고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본선 경쟁에서 도덕성 문제로 피장파장이라고 윤석열 후보를 도매금으로 함께 그리고 술 취한 할배 같다는 불편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집요하게 도덕성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야권 경선에서 여러분들 뭐 판단하다시피 TV 토론은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약효가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TV 토론은 뭐 이제는 그 요식행위로밖에 하는 게 아니다. 뭐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더 확고하게 그 다음에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보 능력과 가치는 이제 거의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계속 네거티브 하는 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하는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홍준표 후보는 3차 경선은 어차피 50% 비율의 책임당원 표가 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2차에서 경험해 봤으니까요. 조직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50% 비율은 일반 국민 투표를 통해 확실한 만의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바로 도덕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캠페인 전략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항상 윤석열 후보를 앞서왔다는 것도 이런 카드를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요즘 최재형 후보를 영입해서 도덕성이 앞서는 클린 캠프 이름을 붙이는 것도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좀 참여를 부탁드리고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 또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고 알림도 같이 눌러주시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끝날 쯤인데 참 하나 정보를 드리면은요. 국민의힘 3차 본경선은 지금 표에서 보는 것 같이 2차 경선에서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9월 31일까지 당원 가입한 약 26만 명이 추가로 이번에 3차 경선에서 책임당한 선거인단으로 투표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분들 연령대가 40% 이하가 4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홍준표 후보는 그 20, 30대에 강점이 있다고 이제 지금까지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은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이걸
그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홍준표 후보를 한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엔 보수가 정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두 분의 선거 전략을 우리가 잘 알고 지지자들이 어떤 점에 그분들을 지지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알아서 정말 정권 교체하는데 이 후보들을 어떤 후보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